합산 출력이 무려 600마력 수준이라고 합니다. 진짜? 대박인데?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환영입니다. 올해 신차가 정말 많았죠. 아이오닉5, 캐스퍼, 아반떼 N, GV60, 전기차 G80 이렇게 엄청 많았죠. 기아는 굵직한 신차를 마구 쏟아내기도 했죠. EV6, K8, 스포티지, 그리고 전해의 카니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신차 효과를 톡톡히 노리는 한 해였습니다. 이렇게 매년 신차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신차가 나왔다 하면 5년 이상 그냥 꾸준히 가야 돼요. 그럼 5년 동안 나올 차가 없겠네. 그러다가 어떻게 공교롭게 이것 끝날 때쯤에 저 차 나오고 저거 끝날 때쯤에 이 차 나오고 하다 보면 어쩌다 한 해에 이렇게 많은 차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나오게 되는 해도 있습니다. 이렇게 왕창 나오는 해를 우리가 슈퍼사이클이다 이렇게도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올해가 기아의 슈퍼사이클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내년에는 현대차의 슈퍼사이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차가 정말 많은데요. 국내 브랜드의 신차들 함께 살펴보시죠. 네, 현대차의 신차 출시 계획 이렇습니다. 이건 2021년 초에 나온 IR 자료인데요. 이 IR 자료 보면요, 많이 나오네. 일단 팰리세이드 나오고요, 그랜저, 소나타 페이스리프트, 그리고 GV70 EV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CE라고 써있는데 CE라는 건 아이오닉 6입니다. 그리고 SUV EV, SUV 전기차가 나온다고? 와, 기대됩니다. 그런데 중국 전용 모델이네요. 아쉽다. 그리고 그랜저 하이브리드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라고 써있지만 그랜저하고 하이브리드 이렇게 읽어야지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차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제가 가장 궁금한 자동차, 여러분들도 가장 관심 많을 것 같은 자동차는 뭘까요? 당연히 이 차입니다. 현대차 신형 그랜저. 이건 진짜 대박이죠. 현대 브랜드의 가장 큰 형님, 최고 자동차인데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차종이기도 하죠. 그랜저는 만들었다 하면 그냥 팔려. 디자인상으로 이게 호불호가 좀 갈린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잘 팔리면 그냥 좋은 디자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2020년에만 14만 대가 팔렸고요. 이 반도체 수급 부족으로 판매량이 바닥을 쳤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도 벌써 8만 대 넘게 팔았습니다. 저희 지난 영상 보면요, 그랜저가 DRL 램프를 이렇게 한 줄로 쭉 차가 좀 처져 있던 게 팽팽해졌어. 기존 그랜저보다는 훨씬 예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디자인만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일단 크기부터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전장이 지금도 그랜저 꽤 큰데 5m가 훌쩍 넘습니다. K8이 지금 5015mm 정도 되는데 아마 그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랜저는 파워트레인도 바뀝니다. 올해 출시된 기아 K8 파워트레인이 너무 좋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2.5L 가솔린, 3.5L 가솔린, 그리고 3.5L LPI도 있고요, 1.6L 터보 하이브리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기존 그랜저 파워트레인이 워낙 낡기도 했어요. 3.5L가 있는 게 아니고 3.3L가 있었고 하이브리드는 2.4L 너무 컸죠. 그래서 연비 개선 효과가 좀 적었습니다. 세금도 많이 나오고. 이 반면에 K8은 1.6L 터보 엔진을 넣어서 세금도 적게 나오고 연비도 좋고 출력도 더 좋아서, 그래서 그랜저 오너들이 아주 원성이 자자했거든요. 그런데 이제야 드디어 1.6L 터보를 넣으면서 K8 못지않은 우수한 성능을 낼 것 같습니다. 1.6L 터보, 배기량이 작아서 좀 우습게 볼 일이 절대 아니에요. 터보기 때문에 출력이 무려 230마력이 되고요, 토크도 굉장히 낮은 RPM부터 나오기 때문에 달리는 느낌이 딱 좋습니다. 그리고 터보량이 좀 있더라도 하이브리드니까 전기 모터를 이용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1.6L 터보가 하이브리드에는 딱 맞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 거고요. 물론 3.5L 엔진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등급이 되겠지만 이 2.5L보다는 훨씬 강력해서 하이브리드 모델이 아마도 전 그랜저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지 않을까. 예전에 하이브리드 모델을 내놓으면서는 10% 많아야 20% 정도로 예상하고 생산 계획을 짜신다고 하던데 이제는 하이브리드를 50% 정도는 생각하고 생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말 좀 믿어주세요. 요번에 진짜 무조건 50% 넘어요, 하이브리드가. 안 믿으시겠지? 너무 그랜저 얘기만 하나? 그렇지만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신형 그랜저는 여러가지 기능들도 추가됩니다.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일단 안전성도 좋아져요. 3세대 플랫폼을 적용하면서 이 차체도 조금 더 낮아지고 주행 안정성도 높아지고 그리고 충돌 안전성도 훨씬 나아집니다. 왜냐면 이 아래쪽을 보면 이렇게 우물정자 형태로 만들어진 프레임이 있어요. 그러면 스몰 오버랩 충돌 테스트 했을 때 기존에는 미국에 나가는 차랑 한국에 나가는 차랑 스몰 오버랩 하면 차이 난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실제로 그랬고, 근데 이제는 스몰
스몰 오버랩 충돌 테스트에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튼튼하게 만들어진 거죠. 비껴맞기 이렇게 해서 승객석을 보호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 현재 팔리고 있는 그랜저는 아직도 9세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스몰 오버랩에서 승객석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차 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급적 3세대 플랫폼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번 그랜저는 4륜구동이 들어갑니다. 이게 연말에 출시할 계획이니까 겨울철에 구매하시는 분들 4륜구동 많이 선택하실 것 같죠. 거기에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들어갑니다. 흔히 가변 댐퍼라고 말하죠. 노면이 딱딱한지 부드러운지에 맞춰서 서스펜션 강도가 실시간으로 바뀌는 가변 댐퍼가 들어가고요. 이것만 해도 승차감이 훨씬 더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대에서 가장 진보된 반자율 주행 HDA2 당연히 들어갈 것 같고, HDA3 노려볼만 합니다. 그리고 HDP 손을 안 잡고서 갈 수 있느냐, 요것도 한번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내년 연말이니까 가능하지 않을까요? 기대해봅니다. 여러가지로 좋은 기능들 많이 넣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현대차가 내놓는 자동차 중에 관심 있는 자동차 두 번째, 아이오닉 6입니다. 현대차가 내놓는 두 번째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6가 내년 상반기에 출시됩니다. 아이오닉 6의 콘셉트카 프로페시, 프로페시 아니죠? 프로페시입니다. 프로페시가 공개됐을 때만 해도 현대차가 911 만들었냐?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911은 2억인데 이거를 현대가 5천만 원에 해자네, 이러면서 반응이 정말 뜨거웠죠. 그런데 스파이샷을 보면 프로페시 어디 갔어? 콘셉트카 어디 갔어요? 이거 전혀 다른 것 같이 생겼는데요. 그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면 얘는 좀 평범하네, 이런 느낌이지만 실제로 보면은 아주 멋질 것 같아요. 그리고 동글동글하게 귀엽잖아요. 매력적인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아이오닉 5가 포니를 오마주했다고 하는데, 이 차를 보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아반떼 1세대가 떠오르는데, 아주 옛날 것을 지금 되살리면 레트로 감성이 돼서 정말 아주 멋진 리바이벌. 저 옛날에 저런 거 있었지 참, 멋지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근데 아반떼는 지금 현역인데 아직도 다니거든요. 아직도 다니는데 그런 차 느낌이 나는 거는 이거 괜찮은 건가? 괜찮겠죠? 괜찮겠죠. 실내도 약간 유출됐는데요. 실내 내장재는 아이오닉 5랑 되게 비슷하네. 개성이 막 넘친다라고 보기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디자인에 대해서 말이 많긴 합니다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만도 한 게 지금 코나 EV, 니로 EV, 아이오닉 5, EV6, GV60 있는데 이거 다 거의 SUV 스타일의 자동차. 그래서 세단 느낌의 전기차라서 아마 이게 참신하게 느껴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근데 이게 바닥에다가 배터리를 이만큼 깔고 나니까 실제로는 꽤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요 정도 높인 세단이라 그러면 이게 CUV 아닌가? 어떤 디자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루프가 이렇게 꺾였을 때 뒷좌석 머리 공간은 또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도 궁금해지네요. 네, 제네시스도 신차를 내놓습니다. 제네시스는 G70 슈팅 브레이크를 내놓는데요. 이건 외건이잖아요. 누가 봐도 이거 i40 같은 느낌인데, 이 차가 우리나라에 나올 것인가? 유럽에 이미 출시 완료했잖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위장막을 쓰고 다닌다. 이거 왜 이러지? 아무래도 이거 우리나라에도 출시할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국내 출시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단 현대 i20나 기아 텔류라이트나 이런 차들은 현지에서 생산해서 현지에서 판매하는 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가져오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G70 슈팅 브레이크 울산에서 생산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모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우리나라에도 좀 팔자 라고 하면 굳이 안 팔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생산했는데 왜 안 팔아? 당연히 우리나라에 팔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잘 팔릴까? 유럽에서는 이렇게 준중형에 가까운 세단은 세단으로 팔리지 않습니다. BMW 3 시리즈, 아우디 A4, 메르세데스 벤츠 C클래스 이런 차들은 유럽에 가면 당연히 해치백이에요. 그냥 당연히 외건입니다. 3 시리즈를 누가 세단으로 사? 유럽에서는 세단이 아예 없고요. 그냥 해치백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BMW 3 시리즈랑 싸우겠다고 나온 차가 G70인데 G70이 해치백이 아니라고? 그거 되게 웃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예요. 유럽에서는 아예 우리랑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치백이 나온 거고요. 그러면 이 차를 유럽에 가져왔을 때 이거 잘 팔릴까? 잘 안 팔립니다. 왜냐면 유럽은 럭셔리카를 살 때 아주 제한적으로 사요. 독일 5사 빼고 나면 유럽에서 가장 잘 나가는 자동차 메이커가 프랑스 쪽의 푸조, 르노의 럭셔리 모델 보셨어요? 푸조의 럭셔리 모델 없잖아요. DS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되는 게 유럽은 독일, 영국, 이태리 빼고 나면 럭셔리 자동차를 만들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머릿속에 박혀온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천하의 도요타 렉서스도 유럽에선 아주 죽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네시스급의 자동차가 유럽에서 정말 힘든 거죠. 심지어 G
G70 슈팅 브레이크는 예쁘지도 않아. 유럽에서 안 팔려서 한국에서 팔겠다는 건가? 이런 생각도 살짝 들어요. 문제는 유럽은 럭셔리의 무덤이거든요. 근데 국내는 해치백의 무덤이라는 게 문제죠. 전체 자동차 중에서 해치백은 0.18%네? 아니 그러면 1000대 중에 2대라고? 그래서 이 차는 외건이면서 럭셔리카니까 유럽에서도 어렵고 국내에서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기대는 해봐야죠. 유럽에서도 지금 제네시스 판매량이 그래도 조금은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500대 팔던 게 올해 1900대. 약간 증가했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네시스 되도 않는 짓 하네 이러고 손가락질 할 일이 아닙니다. 이 제네시스 G70 슈팅 브레이크 이거 유럽에 내놔서 안 된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도전해서 유럽 시장을 한번 뚫어보겠다 라는 의미고요. 국내도 매건 안 되네 해서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좀 넓혀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해주는 게 굉장히 고맙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제네시스 GV70E가 공개됩니다. 2가 아니라 E죠.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전시된 거 다 보셨죠? GV70 전기차 GV70E는 3월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E 이렇게 붙는 게 아니고요. 이 일렉트리파이드 GV70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이 GV70은 올해 11월까지 판매량 보면 37,000대를 판매했어요. 이게 제네시스 중에선 비교적 저렴하지만 옵션 좀만 해서 중간 정도 맞추게 되면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차거든요. 그런 것들 감안하면 제네시스 참 대단해요. 네, 뭐 여러가지 스펙들을 보면요, 주행거리는 400km를 넘고요. 뭐 당연합니다. 이제 400km 안 넘는 차는 요즘 명함을 내밀 수가 없겠죠. 그리고 4륜구동 단일 모델로 나온다고 해요. 단일 모델이 이 G80에도 있었지만 디스커넥터 액추에이터 시스템이라는 걸 붙여서 이 4륜구동을 풀어줄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뒷바퀴만 구르고 앞바퀴는 그냥 풀어준다는 거지. 이렇게 운전하면서 전비를 좀 줄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잠깐만, 디스커넥터 액추에이터 시스템 DAS 다스? 거기다가 GV60에서 봤던 그 부스트 모드 기억나시죠? 이게 GV70E에도 적용돼서요. 부스트 모드를 딱 누르게 되면 최대 출력이 490마력이 된다는 겁니다. 이 부스트 모드를 켰을 때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은 무려 4.5초. 빠른 건가? 이게 전기차로 넘어오고 나니까 이게 어떤 게 빠른 거고 어떤 게 느린 건지를 잘 구별을 못하게 됐어요. 당연히 문제는 가격일 텐데, 가격이 여기 6천만 원대의 GV70에다가 전기 파워트레인을 얹게 되면 6천, 7천, 8천, 아무리 적어도 8천 정도는 될 것 같고요. 5,500만 원 넘으면 보조금도 50%만 받게 되겠죠. 8,500만 원을 넘게 되면 아예 못 받게 되는데 이것도 살짝 걱정스럽기도 하네요. 자, 3월에 출시된다고 하니까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승차 나오면 제가 빨리 가서 시승해보고 후기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네시스 G90 풀체인지입니다. G90 풀체인지 이미 나왔잖냐 라고 생각하실 텐데, 지금까지는 다 공개됐는데 이건 사전 계약을 위한 공개고, 지금 첫날 계약 대수가 무려 12,000대라고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한 해 동안 G90이 19,000대 팔았거든요. 한 해 동안 판 거보다 사전 계약이 더 많아요. 이 정도로 사전 계약을 했다고? 아니 1억짜리 차인데 이거를 어떻게, 야, 12,000... 대단합니다. 물론 이건 사전 계약이니까 실제 계약으로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죠. 근데 기존까지는 10만원씩 내면 되는 거였고 영업사원이 대신 내도 되는 거였고, 근데 이제는 계약금이 무려 100만원 꽤 되기 때문에 코스도 많이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실제 판매량으로 바로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2,000대나 사전 계약을 했다는 거 놀라운 수치입니다. 네, G90 외관 리뷰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고요. 이 웰컴 램프, 와 대단하죠. 전면 웰컴 램프, 와 이것도 훌륭합니다. 영상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자동문이기도 하고 뭐 등등등, 영상 좀 보세요. 네, 기아도 신차를 내놓죠. 기아는 니로를 내놓습니다. 1월에 출시하고요. 전기차는 3월에 출시한다고 하네요. 니로는 정말 좋은 차죠. 저도 1세대 모델 전기차 둘 다 갖고 있었는데요. 이 차는 못생긴 것 빼곤 다 좋은 차였죠. 이제는 그 아쉬웠던 디자인까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진작 이렇게 했어야지. 이번에 환경부 인증을 받게 됐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요, 여기 파워트레인, 변속기, 연비가 다 나왔네요. 하이브리드 엔진 같은 경우는 지난 세대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1.6L 가솔린 엔진이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에는 1.6L 터보 엔진을 넣지 않았어요. 이게 스포티지하고 맞붙으면 안 되죠. 당연히 경제적인 자동차가 돼야 된다 해서 스포티지하고는 조금 급나누기를 한 것 같아요. 연비는 더 개선됐고요. 기존 니로 같은 경우는 16인치 휠을 장착하면 복합 연비 19.5km/L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20.8km/L로 인증받았습니다. 뭐 조금 좋아지긴 했는데 마른 수건도 쥐어짜서 조금 한 방울이라도 더 뽑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옛날에 왜 티코 보면
앞차 휘발유 냄새만 맡아도 이렇게 간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 차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죠. 그리고 경제적인 자동차다 보니까 가격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가격은 2,500만원 정도 이렇게 시작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보기 드물게 저렴한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EV 모델의 스펙도 조금 묘합니다. 150kW. 잠깐 이게 기존하고 똑같네. 배터리도 64.7kWh 똑같아요. 이거 사실상 페이스리프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어로다이내믹이 훨씬 좋아지고 무게도 좀 개선되고 타이어도 좋아지고 해서 기존보다는 주행거리가 더 길어질 것 같아요. 기존에 385km였거든요 앞에 4자가 딱 붙어줘야 되는데 15km면 사실상 이거 딱 5%만 좋아지면 되는 건데 이거 5% 좋아지게 못 만들겠어요? 당연히 만들었겠죠. 그래서 주행거리는 400km 간신히 넘을 것 같습니다. 네, 카니발이 나옵니다. 카니발이 벌써는 아니고요. 카니발은 이제 새로운 파워트레인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디젤, 가솔린, 그런 파워트레인 말고요. 이제는 하이브리드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진작이랬어야죠. 지금 카니발 판매량 보면요, 대부분이 디젤이에요. 이 디젤 사시는 분들은 약간 울며 겨자 먹기로 사는 면이 있어요. 디젤은 참 싫은데 가솔린은 3.5리터로 가니까 배기량이 갑자기 너무 높아진다. 연비가 무서워서 구입하기가 조금 애매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가 나온다고 하면 이건 무슨 게임 체인저죠. 훨씬 부드럽고 출력도 좋고 더 조용하고 세금 저렴하고 모든 면에서 더 좋아요. 한 가지 나쁜 건 뭐 좀 비싼 거? 근데 자동차세라든지 공영주차장 반값이라든지 주유비 저렴한 거 뭐 이런 것들에서 다 커버가 가능하니까 하이브리드 나오기만 하면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카니발 전기차도 나온다던데 이거 내년엔 안 나온다고 하죠. 진짜 전기차 카니발 나오면 이거 회사차로 진짜 산다. 진짜로. 거기다가 차박도 될 수 있게 풀플랫 기능도 좀 넣어주면 이건 진짜 달리는 침대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모두가 기대하고 있어요. 네, 스포티지도 새로운 파워트레인이 추가됩니다. LPG 스포티지가 나오네요. 그래, 나왔어야지. 소나타 K5에 적용되는 146마력의 2.0L LPI 엔진, 이 엔진이 탑재됩니다. 본배는 어떻게 장착할 것 같냐? 이런 질문도 있는데요. 이건 뻔합니다. 왜냐하면 국내 법규에 LPG가 장착되는 통은 승차 공간하고 나누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단에서는 트렁크가 벽으로 나눠진 거잖아요. 그런 데는 본배를 넣어도 되지. 근데 SUV는 짐칸하고 승객석이 한 덩어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격벽으로 막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XC90 엑셀런스처럼 이렇게 벽을 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도넛형 본배를 트렁크 아래쪽으로 이렇게 장착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렇게 벽을 만들어 놓을 것 같습니다. 사실 LPG SUV 만드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만은 아니죠. 이 르노 삼성 QM6가 이 시장 그래서 독식하고 있었는데 스포티지가 이걸 도전하게 되는 거죠. 아마 비용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쉽진 않은 도전이겠지만 잘 해낼 걸로 믿습니다. LPG 차는 기본적으로 경제적이고 진동도 훨씬 적고 차박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선택할 것 같습니다. 한국 GM도 신차를 여러가지 내놓습니다. 우선 전기차가 나오는데요. 신형 볼트 EV 그리고 볼트 EUV가 판매를 다시 재개합니다. 아시다시피 리콜 문제로 인해서 이 차가 제대로 출시를 못했는데요. 지금 리콜이 잘 정리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중에 판매를 다시 재개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생산은 내년 2월까지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다시 생산을 재개하고 우리나라 들어오는 시점 그게 언제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이 차들이 정말 대단한 자동차인 건 맞아요. 볼트 EV는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미래적으로 디자인도 예쁘게 됐고 볼트 EUV는 SUV 비율이기도 하고 그래서 실용적이기도 한데 가격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하죠. 4천만원대예요 4천만원대 전기차라고 하면은 이건 무조건 사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차가 정말 저가 자동차냐?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파워트레인이 150kW 최고 출력 204마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니로하고 같아요. 배터리도 66kWh 이게 결코 작은 배터리가 아니거든요. 1회 충전 거리가 지금 인증받기로 403km 414km 이런 식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전기차인데 이거를 이 가격에 어떻게 맞췄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빨리 나와주면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동차입니다. 보조금을 거의 1,000만원 가까이 받으면 3천만원 중반대의 전기 SUV를 산다. 가솔린과 비교해도 크게 뒤처지지 않는 그런 경쟁력으로 보여집니다. GM은 쉐보레 타호를 가져옵니다. 이번 1분기 중에 출시된다고 해요. 3월달 내에 나온다는 얘기죠. 2019년 서울모터쇼에 이 차가 나왔었는데 그때 정말 많은 소비자들이 정말 많은 관심을 보였죠. 아시겠지만 정말 엄청난 자동차예요. 크기도 길이가 5180mm, 휠베이스가 2945. 야, 이게 너비 2m 44. 야, 이게 너무 큰 거 아니야? 주차장에 이렇게 들어가기 좀 어려운 그런 크기죠. 별장에 갈 때 이거 타고 가면 정말 뽀대나겠다. 에스컬레이드 같은 걸
몰고 다니는 그런 기분일 것 같습니다. 파워트레인도 어마어마하죠. 6.2L V8 가솔린 엔진, 10단 자동 변속기, 이런 게 장착된다고 합니다. 한국 GM은 GMC 브랜드도 국내에 론칭할 예정입니다. GMC는 GM의 RV 전문 브랜드인데요. GMC 시에라를 내세워서 이렇게 국내 시장을 공략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GMC 시에라는 픽업 트럭인데요. 엔진 배기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5300, 6200. 대단합니다. 대단한 엔진을 갖고 있고요. 아니 근데 우리나라 시장에 픽업 트럭이 괜찮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시에라를 딱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느낌이잖아요. 굉장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야, 이걸 진짜 팔겠다고 들여오는 건가? 몇 명이 살 수 있지? F150도 안 파는데 시에라를 가져와서 판다고? 어쨌든 시장이 없진 않겠지만 굉장히 좁은 시장을 공략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핵심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가격이죠. 이게 미국 가격이긴 한데 3,800만원? 야, 3,800만원이면은 사지. 사지. 그럼 이거 3,800만원에 내놓을까, 국내에? 그러진 않겠죠. 코리안들은 풀옵션을 좋아하시죠? 이러면서 풀옵션 8,800만원짜리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8,800만원짜리 가져올 것 같아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다음은 르노 삼성입니다. 르노 삼성 소형 XUV라고 하는 XM3의 친환경 버전 하이브리드 모델이 드디어 국내에 나온다고 하네요. 현대 기아 말고 다른 브랜드들도 이제 하이브리드 좀 내놓을 때가 됐죠. XM3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에 보면요, 4기통 1.6L 가솔린 엔진, 그리고 전기 모터를 달아서 합산 출력을 145마력을 낸다고 해요. 약간 작게 느껴지는 면은 있는데, 일단 차체가 굉장히 작은 차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 차는 니로하고 맞붙을 자동차인데요. 니로 같은 자동차도 터보 같은 거 달지 않고 경제성으로 승부 보는 자동차잖아요. 그러니까 이 XM3도 경제성, 스타일링, 이런 것으로 승부 보겠다라는 느낌으로 비춰집니다. 사실 니로가 조금 더 팔리긴 하겠지만 이 XM3도 만만치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네요. 연비가 가장 중요할 텐데, 연비가 유럽 기준으로는 24.4? 대단한 수치입니다. 근데 이거는 유럽 기준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이거보다 훨씬 적은 수치를 보여줄 것 같아요. 네, 쌍용도 신차를 내놓습니다. 어쩌면 에디슨 모터스가 어쩌면 쌍용이 내놓게 되겠죠. 쌍용은 코란도 E 모션을 내놓습니다. 코란도 E 모션은 순수 전기차, 그러니까 배터리와 모터만으로 달리는 자동차죠. 유럽의 수출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내수에 그 다음에 투입한다고 해요. 내년 1분기 중에는 인도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전기 모터 출력은 190마력 정도고요. 최대 토크는 36.7kgm. 그래서 경쟁 모델에 비해서 출력이 조금 낮아요. 배터리는 61kWh, 니로 EV나 이런 자동차들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주행거리를 너무 짧게 잡았어요. 최대 306km입니다. 아니 400이 지금 넘어야지 될까 말까 한데 400도 아니고 300? 그걸 간신히 넘었다고? 성능이 조금씩 아쉽긴 한데요. 보조금은 어쨌든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실 쌍용이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하면 호란도를 전기차화하는 걸로는 안 됐죠. 무조건 지금 트럭에다가 전기화를 했어야 되는데 좀 더 비싸더라도 그걸 선택한 사람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들긴 하네요. 아이오닉5가 N으로 거듭나네요. 네, 이 사진 보면요, 뉴르부르크링에서 아주 그냥 마지막 담금질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기차에 N이 붙을 거라고는 저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렇게 방향성을 정한 것 같네요. 아이오닉5 N에는 듀얼 모터를 달았고요. 합산 출력이 무려 600마력 수준이라고 합니다. 진짜? 대박인데? 국산차 중에는 지금 600마력은커녕 500마력대도 없어요. 현대기아차 중에 400마력 넘는 차, 일단 G90 5.0 타워 엔진 모델 이거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K9 5.0 퀀텀 이거 하나 있었고, 제네시스 프라다, 이런 종류의 자동차, 타워 엔진 자동차밖에 없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거의 몇 대 안 된다고 봐야죠. 전기차 중에도 500마력 넘는 차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 엄청난 자동차인데 겨우 480마력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600마력을 간다고 하니까 대단합니다. 아이오닉 5N 디자인을 보면 사제 튜닝처럼 만들었다 라고 해서 좋아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이건 조금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잘 달리면 됐어요. 예쁘고 그거는 뭐 나중에 생각하고, 잘 달리는 차가 있으면 그냥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가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 지금 정확하게 발표되진 않았는데 3초 초반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 600마력인데 어떻게 3초 초반이 되죠? 제 모델 3 퍼포먼스가 480마력인데 3.3초거든요? 3초 내줘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네요. 차가 무겁나요? 뭐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현대차는 또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를 내놓습니다. 3월에 출시 예정이에요. 현대차에서 가장 큰 SUV 팰리세이드 디자인 어떻게 바뀌는지 다들 잘 아시죠?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현대차의 SUV 패밀리룩을 좀 가져가는 것 같은데요. 약간 투싼을 담기도 했고요. 전체적으로 현대차가 다 이런 식으로 갈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저희 정인구 PD님이 또 이 차를 얼마 전에 사셨는데 디젤을 너무 싫어하셔서 가솔린 엔진으로 구입을 하셨어요. 이게 3.8L V6 엔진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정숙하고 부드럽고 잘 나가요. 근데 연비가 너무 안 좋아.
페이스리프트가 되면 아마도 3.5L 가솔린으로 바뀌겠죠? 그것도 좋은데 그것보다 한 가지 더 바라는 게 있다면 하이브리드 모델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1.6L 터보 지금 너무 좋잖아요. 거기에 하이브리드 딱 붙여갖고 딱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엔 페이스리프트니까 물론 안 나오겠죠. 가능성 있는 건 HDA가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HDA 해보면 너무 거칠거든요. 이 세대를 좀 업그레이드해서 HDA2도 넣어주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아차는 셀토스의 페이스리프트를 내놓습니다. 소형 SUV 중에서는 가장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모델인데요. 스포티지, 투싼 이런 차에 밀리면서 인기를 좀 잃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페이스리프트를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직 자세하게 나온 사진은 없는데 이 전면부, 후면부 이런 부분에 좀 변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기존 셀토스 디자인도 이게 안 예뻐서 안 팔리는 게 아니거든요. 디자인이 워낙 호평을 받는 디자인이라서 너무 많이 건드려서 망가뜨리기보다는 조금만 가다듬어 주고 뭐 이렇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2022년에 나올 국산차, 신차들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지금 국산차만 봐도 이 정도인데 수입차들까지 하면 2022년 아주 치열하게 펼쳐질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전기차들도 막 몰려오는데요. 자동차 좋아하는 분들에겐 2022년 아주 흥미로운 한 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